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려니 가슴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감정들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깊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수많은 순간을 마주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른바 두 번째 결혼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경험은 참으로 복잡다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괜찮을 거라며 힘을 주었고 저도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이 늘 그렇듯 사람 사이의 문제는 단순한 낭만이나 환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다정함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이 닿지 않는 곳을 상대가 먼저 챙겨주고 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대신 떠맡아주는 일상의 사소한 배려들이 참으로 달콤해 보이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그 다정함 속에서 모든 상처가 다 아물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앞선 혼인 생활에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순간이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외로움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믿게 되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 동거나 연애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습관을 지닌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도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라고 해서 더 쉽거나 더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 다른 종류의 복잡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가 이미 한 번 가정을 꾸려봤기에 그 안에서 생긴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서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제가 겪었던 일만 이야기해 보더라도 전 배우자의 자녀가 제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꽤나 컸습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란 듣기만 해서는 꽤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흔을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한 번 더 일어서 보자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자꾸 갈등이 빚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돈 문제와 신뢰 문제가 맞물리면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싸늘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서로의 지출 내역을 따지게 되고 이 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마치 형사처럼 꼬치꼬치 묻고 답해야 할 때가 오더군요. 제 자신도 속으로는 투정을 부리고 싶었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멈춰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 뒤에 다시 도전했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스스로를 다잡고 어떻게든 잘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늘 마음속 한켠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또 실패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떠나질 않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웠고 상대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런 속내를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전 배우자와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보면 어찌 보면 상대를 향한 경계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결혼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선택에서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마음을 열어야 할 때 그 경계심이 오히려 벽이 되어버린 일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왠지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다정한 눈길 하나에도 의구심이 발동해서 이건 진짜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했다면 이후에 다시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푼돈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분담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 돈을 벌어 모으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 때로는 제 방식이 맞다고 우기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자기 방식이 더 옳다는 생각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말이 불쑥 거칠어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잠시 잊게 되는 순간이 생겨버립니다. 가끔은 애써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런 날은 집안 공기도 차가워집니다. 누구도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하지 않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침묵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이럴 거면 왜 다시 결혼했나?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 날을 떠올리며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다짐을 했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가슴속에는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삼아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면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만 눈빛은 살짝 흐리거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가지면서도 예전처럼 달아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그 온기가 온전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감각에 잠깐씩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순간은 저도 속이 울컥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몸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 달아올라서는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 완전한 신뢰와 진심 어린 마음이 녹아있어야 그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는 법이니 말이지요. 그러나 한 번의 상처를 겪은 이후라면 그 믿음이라는 벽을 온전히 허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의 잠자리가 조금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떤 문제로 언성을 높이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드니 그 순간의 열기도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상대방의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지 혹은 그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단절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또 자녀 문제로 연락할 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 과정에서 기분 나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연결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언제든 다시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호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갈등은 첫 결혼이나 두 번째 결혼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의 실패가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문제조차도 커다란 폭풍으로 번져버립니다. 서로에게 맞춰보려는 노력보다는 혹시 다시 상처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라는 본질보다 계산적인 태도나 확신 없는 태도가 우선시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털어놓는 이유는 혹시나 두 번째 결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보았고 많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보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예전 문제들이 습처럼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상대를 통해 예전의 기억이 새롭게 상기되기도 하고 내가 이전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다른 각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전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하더라도 분명 서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보듬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반면 교사 삼아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상인을 치유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거나 힘들다고 확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이미 한 번은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한 번씩 예전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질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평생 함께할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평생을 맡겨도 괜찮은지 수십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첫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더 마음 한 구석에 경계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 혹시나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상대방의 진심과 나의 진심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꾸준한지, 긍정 감각이나 가정과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의지가 있는지 여러모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무조건 피하거나 덮어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드러날 문제라면 차라리 미리 꺼내놓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일상의 사소한 장면에서 실망감이 커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가 끝나고 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을 때 상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약속을 미루거나 취소할 때 괜히 예민해져서 화를 내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작은 실망이 아닌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잠시라도 늦거나 연락이 안 됐을 때 상대가 과하게 의심을 표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렇듯 서로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일조차도 두 번째 결혼에서 만나는 사람끼리는 예민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내 두 번째 배우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상대방 쪽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 했을 때 장대 측 부모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더군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직장은 안정적인지, 왜 전 결혼해서 파경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차분히 답했지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도 계속해서 제 과거를 들춰내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장대 배우자는 말려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걸 보며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대방의 가족들과 내 가족들 간에 미묘한 벽이 생겼고 우리들도 그걸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이렇듯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둘만의 사랑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에는 더 많은 인내,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려면 상대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온기도 결국엔 차갑게 식고 말지요. 저는 몇 번을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생긴 금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안에서라면 침실의 온도부터 TV, 리모컨의 위치까지 서로의 취향이 빗나가면서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어 넘길 수도 있던 사소한 일들이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왠지 모르게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미 한 번씩 실패를 겪었다 보니 작은 불일치에서도 마음이 곤두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관계에서 경험했던 문제를 떠올리며 설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가 하고 경계심이 발동하니 결국 대화를 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가기보다 과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결혼에서 성적인 갈등이나 욕구, 불만이 있었다면 새롭게 맺은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기억하던 상대가 우리만의 온전한 순간에 집중을 못하는 듯한 기척이 느껴질 때 괜스레 속이 쓰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비단 한쪽만 그렇다고 해도 복잡한데 양쪽 모두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밤은 점점 씁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시 뜨거운 밤을 만들고자 노력해봅니다. 분위기 잡고 싶어서 맛있는 요리도 함께 해먹고 음악도 틀어놓고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도 건네며 서로를 어루만지지요. 그 순간 잠시라도 옛 상처를 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빠져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얄궂게도 문득문득 고개를 듭니다. 혹여나 말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진 않을까? 내게 충분히 솔직하게 다가와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는 이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들지만 그 침묵이 주는 우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마냥 의무라거나 고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행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예쁘게 웃어주고 함께 놀아달라고 조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발산할 때 잠시나마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럴 때면 그래 잘해보자 힘내보자 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함께 웃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늦은 밤에는 서로의 근황을 조곤조곤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결혼이 주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분명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 상처들이 고개를 듭니다. 상대가 잠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예고 없이 약속이 바뀐다든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때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찜찜함이 커져갑니다. 내가 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 마음을 쏟는 건 아닌가, 이번에도 어긋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니까요. 결국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 한편에 커다란 벽이 되어버리면 부부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서로가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두 번째 결혼 역시 누구나 실패한다거나 고통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생각보다 훨씬 심도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겪은 아픔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미 두 번째 결혼을 하셨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혼자 고민하고 속 끓이다 보면 점점 더 상황이 나쁘게만 보여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같은 처지에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는 듯합니다. 혼자 삭히지 마시고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혀를 끌끌 차며 또 결혼한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고 빈정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 내가 원하고 선택한 길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감당하며 나아가야지요. 다만 너무 낭만적인 기대만 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한 번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갑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결혼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양보했는지, 어떤 점을 견디지 못해 파국에 이르렀는지 솔직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모든 걸 기대하거나 의존하려 들면 또다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상대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말씀드리고 보니 두 번째 결혼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갈등과 혼란 그리고 잠시나마 느꼈던 행복과 안도감까지 모두 합쳐보면 한편의 긴 드라마를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누구도 결혼이 쉬울 거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한 번 실패를 겪은 뒤라면 그 무게가 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누군가는 두 번째 결혼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이 있고 한 번 다친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대화해보고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결혼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고도 하더군요. 처음에 서로 마음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진정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고 나니 오히려 첫 결혼 때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집니다. 비록 제 이야기는 어둡고 무겁게 흐르는 쪽이었지만 누군가는 반대로 밝은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제 진심 어린 조언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꼭 제가 겪은 일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결정하는 건 정말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해주고 잘 될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준다 해도 결국 결혼 생활의 무게는 두 사람이 나누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가 버거울 때 누가 대신 들어줄 순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치열하게 소통하고 서로 희생과 배려를 다하며 끌어내야만 겨우 버텨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인간의 의지도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신뢰와 의사소통 그리고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번째 결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고 누구나 과거가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겠지요. 저는 제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혼자라는 느낌에 매몰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혹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신 분들의 조언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복잡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욱 아리송합니다. 섣불리 재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면 관계가 망가지는 일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이 감정들과 경험들을 더욱 깊이 새겨두었다가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미 한번 아파본 사람이라면 또다시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노력할 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죄송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마치 가슴 한 곳에 담겨있던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참고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주시는 것도 환영하고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는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이나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길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후회와 만족의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선택한 분들은 부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진솔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아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계속 배워나가며 제 자신을 단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실패 속에서도 작은 성공의 가능성을 찾는 그 끈질긴 힘이 언젠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런 속 깊은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거나 혹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고민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이 밝은 빛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작은 등불 정도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때때로 아주 사소한 계기로도 서로 간의 불꽃 같은 열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터치 하나, 입맞춤 하나에도 뜨거운 감정이 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솔직해지고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면 뜨거운 포옹 속에서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상대에게 흠뻑 빠져들 수 있지요. 그 정열의 순간이 짧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는 결국 두 사람의 선택에 달린 문제겠지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살며시 잡고 진심을 담아 아끼고 있다는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결혼이든 첫 결혼이든
혹은 결혼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든 결국 우리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온기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어떻게 가꿀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더 자주 확인시키고 더 깊이 사랑해보세요. 우리 모두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길이니까요.